대한 용어에 대해서 행정부가 제도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 지자체도 행정부가까지 이제 갈 거로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선언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차가 묘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 대구시장은 대구시로 하자는 복잡한데, 사실은 빨리 진척되면 우리 충청권은 우리는 올 하반기에 사실상 연합 자체 띄우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는 그나마 대통령 계신 데서 만찬하면서 시도지사 있었기 때문에요. 조금 입장차가 약간은 좀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만약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종까지 다 통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충남, 대전, 충북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께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절차의 문제라고 보고, 세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종 수도로 만약 특별 지방정부를 하실 경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연합 형태 지방정부 연합을 구축하고, 저희가 김태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유식에 일단 출범 어떤 거 어떻게 했냐 해서 우리가 출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충남북 대전 나아가서 여건이 되면 세종까지 문제인데, 아니면 충남북 대전 세종을 나눠서라도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지방 정부로 통합하는 게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저도 상위 시도지사 있는 데서 얘기했고, 그에 관련해서는 모든 기록들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 법에 명시가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마 그 법소항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지방 정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법을 결국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대통령님하고 우리 시도지사들 그동안 회의를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시도 광역단체를 지방 정부로 통일하기부터 얘기를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지방 정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전시 구청사를 사들였는데 1930년대 건물이거든요. 근데 왜 시청사라고 안 하고 구청사라고 했습니까? 그때 근데 이 정부의 이 문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일본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도 일본이 지방자치제를 일찍 시작을 해왔는데, 그런 정부의 부개념으로 보면 결국 시정부, 그러니까 본래 개념으로 하면 대전시 정부청사, 이렇게 대전시 정부청사 이렇게 원래 용어가, 그냥 시청사 이렇게 해왔다고 봐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서 전체 지방정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일하는 게 맞다. 자치단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단체란 중앙정부든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 국가 일을 하는 데는 다 정부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자치를 하는데 단체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부족하다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정부 이렇게 시청사 이름 이렇게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얘기를 조금 제가 얼핏 들었어요. 이제 대구시장님은 대구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근데 이 통합에서 가장 걸림돌은요. 천안 아산역이 생길 때 결국은 천안 아산역으로 두개를 쓰었거든요. 그러냐면 지역에 그 이름 가지고 참 기득권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충청도니까 그냥 충청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 합의가 될 만한 문제인데 거기서 충남대 한밭대가 통합한다고 지금 하는데 가장 큰 전 걸림돌이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유식의 일단 느슨한 연합정부 형태를 피하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과정을 넘어서 단일 한 560만의 단일 정부로 가는 게 좋은데 만약 세종 수도로서의 개념 도시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면 세종시 놓고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수로 출발을 해서 세종시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그런 표현을 세종시장님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주민과에 대해서 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이름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같이 행정 4개 시도가 통합하는 거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세종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세종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이런 꿈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도시의 확장성이나 도시 규모를 보면 우리 대전시 정도의 거대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 정부가 있어야 된다.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는 지금 청주가 거의 100만 정도 되거든요. 청주, 대전 합해도 250만, 세종까지 하면 300만 정도. 위성 도시들까지 하면 한 350만 이렇게 있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단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세종특별시 놓고 나머지를 할 거냐, 뭐 세종시에 특별한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요. 이제 세상의 모든 정책을 변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되고. 다른 혹시 트램 관련해서 한 가지 예? 트램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 지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그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변경 안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뭐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뭐 방안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 그건 우리 제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순환선 자체가 수소 트램으로 그 종일 못 도니까 연축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향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처럼 운영 방식을 이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순환선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가수원 내거리 쪽에서 진잡 쪽으로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그 진잡 쪽으로 빠져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순환선 쪽으로 들어오는 운행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환선 운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연축 지선도 지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행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모두 다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5월 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어떤- 추가적으로 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순환선을 이렇게 돌다가 한 4-5개 돌다가 네네. 이제 충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네네. 연료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지 충전을 위해서 수소 충전을 위해서 그 중립 네. 내거리에서 네. 지선 방향 해가지고 연축 차량 기준으로 들어가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나고 도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거는 네,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옳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 수소 트램 스펙 자체가 한 번 충전하면은 227km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거의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하루 충전을 해서 하루를 전체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 시간 동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나오는 운행 스케줄을 짰고요. 그런 과정 중에 당연히 이제 순환선으로 운행하다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이 확인이 될 겁니다. 한 번 충전해서 이제 220km를 가면 38.8km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50km를 쓴다고 해도 세 바퀴는 돌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충전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서 다시 충전해야 나가야죠. 아,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전에 기본 계획 안에는 그 표준 속도라든지 배차 간격이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연축 차량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고려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되나요? 그 당초 저희가 최초 표정 속도가 20km 미만이었고요. 시장님께서 처음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이 트램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버스 이상의 어떤 표정 속도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표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시겠지만 주요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최적화도 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정 속도가 거의 한 22km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득을 본 게 당초에는 표정 속도가 20km 미만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한 39편성에서 한 40편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지금 계산상으로는 34편성으로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금 당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챙겨보고 있고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그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차량 발주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대로템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6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7월 중에는 실질적으로 차량 그 제작 착수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은 이제 착공이라고 하면 이제 토목 착공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차량이 3천억 규모로 지금 착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은 저희 트램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다. 다만 그 기존의 세법으로 보면은 이제 토목 착공이 이제 또 추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으면은 9월 중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 같고 뭐 중간에 이제 교평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10월 중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들을 짜놨습니다. 가장 뭐 다른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뭐 작은 뭐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정거장 45개 45개의 정거장을 디자인하면서 이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정거장 디자인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추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택시업계에서 각 역마다 택시가 한 3대 정도는 이제 대기에서 손님들 내리면 변기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자전거 왜냐면 도이철 디우스에 내려서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집까지 갈 이런 환승 체계를 좀 더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 수소 충전소 문제가 우리 그 금고동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충전하는 저 파이프로 뽑아오는 기간이 좀 길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공사로 충전소를 만들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호선의 충전이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수송이 편한 지역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수소도 공급하고 확대해가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문제를 지금 추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소 충전소가 2개가 하나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금고동에 하나 하고 그것도 일부 뽑아오면서 가까운 쪽에 수소 충전소를 설립해서 그건 도시공사가 공공성 갖고 그런 생각도 좀 있어 지금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하고 대방하고 항공체계도 방문해서 얘기하셨는데 2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죠. 당연하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개통을 202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시내버스는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 아파트에 있는 데에 버스가 가야 되잖아요, 근처에. 근데 현재 버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노선을 빼서 거기 가면 다른 쪽에 일부 노선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우리가 80대 이상 증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 회사가 또 버스 생산이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거꾸로 사정해가면서 버스를 좀 빌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80대, 지금 현재로도 한 80대 정도 더 증차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2028년도에 뭐 도안 신도시든 새로운 주거가 형성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적어도 2028년 전에 버스 체계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같이 내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하기 전에 좀 당연히 이게 대대적인 개편- 종합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타슈 같은 경우가 한 8배 정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우리가 7,500대까지 늘리잖아요. 늘리는데 결국 타슈가 갖고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 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면 우리가 이 환승 체계를 잘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원도심 지역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 청년들, 이런 밀집지역, 이런 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저 담당 과에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도시를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가수원 사거리에서 유성까지 하는 문제를 150억 들여서 한 170년 정도 타는 차민형 트램, 이거 내년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 시민들 평가도 좀 받아본 다음에 3, 4호선 노선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교통수단을 검토를 해보려고. 이번에 그 일부 지자체 쪽에서 에이펙 국제회의를 두고 좀 유치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전의 국내 행사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전시에서 에이펙이요? 에이펙 국제회의뿐만 아니고 국내 행사라든가 사실 UCLG 이후에 이번에 마이스 사건 이야기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없지는 않고요. 지금 유치는 주로 관광공사 쪽에 이러한 영화에 대해서 행정기관보다 제도와 정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 지자체도 행정허가까지 이제 갈 거로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선언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입장차가 묘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
대구시장은 대구시로 하자는 답답한데 사실은 빨리 진척되면 우리 충청권 우리는 올 하반기에 사실상 연합 자체 띄우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는 지난번 대통령 계신 데서 만찬하면서 시도지사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입장차가 약간은 좀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만약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종까지 다 통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충남, 대전, 충북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께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절차의 문제라고 보고 세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종 수도로 만약에 특별 지방정부를 하실 경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연합 형태의 지방정부 연합을 구축하고 저희가 김태희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이유식에 일단 출범 어떤 거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출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충남북 대전 나아가서 여건이 되면 세종까지 문제인데 아니면 충남북 대전 세종을 나눠서라도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지방 정부로 통합하는 게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저도 뭐 상위 시도지사 있는 데서 얘기했고 그에 관련해서는 모든 기록들은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 법에 명시가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마 그 법소항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지방 정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법을 결국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저 대통령님하고 우리 시도지사들 그동안 회의를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시도 광역단체를 지방 정부로 통일하기부터 얘기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지방 정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전시 구청사를 사들였는데 1930년대 건물이거든요. 근데 왜 시청사라고 안 하고 구청사라고 했을까요? 그때 근데 이 정부의 이 문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일본 일제 시대 때나 이럴 때도 그 일본이 지방자치제도 일찍 시작을 해왔는데 그런 정부의 부개념으로 보면 결국 시정부 그러니까 본래 개념으로 하면 대전시 정부청사 이렇게 대전시 정부청사 이렇게 원래 용어가 그냥 시청사 이렇게 해왔다고 봐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서 전체 지방정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일하는 게 맞다. 자치단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단체란 중앙정부든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 국가 일을 하는 데는 다 정부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자치를 하는데 단체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부족하다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정부 이렇게 시청사 이름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얘기를 조금 제가 얼핏 들었어요. 이제 대구시장님은 대구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근데 이 통합에서 가장 걸림돌은요, 천안 아산역이 생길 때 결국은 천안 아산역으로 기계를 쓰었거든요. 그러냐면 지역에 그 이름 가지고 참 기득권을 안 놓으시려고 해요. 결국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충청도니까 그냥 충청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 합의가 될 만한 문제인데 거기서 충남대 한밭대가 통합한다고 지금 하는데 가장 큰 전 걸림돌이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유식의 일단 느슨한 연합정부 형태를 피하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과정을 넘어서 단일 한 560만의 단일 정부로 가는 게 좋은데 만약 세종 수도로서의 개념 도시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면 세종시 놓고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수로 출발을 해서 세종시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그런 표현을 세종시장님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주민과에 대해서 보니까 내년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이름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같이 행정 4개 시도가 통합하는 거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흙이 들어가도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세종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세종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이런 꿈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도시의 확장성이나 도시 규모를 보면 우리 대전시 정도의 거대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 정부가 있어야 된다.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는 지금 청주가 거의 100만 정도 됐거든요. 청주, 대전 합해도 250만, 세종까지 하면 300만 정도. 위성 도시들까지 하면 한 350만 이렇게 있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단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세종특별시를 놓고 나머지를 할 거냐, 뭐 세종시에 특별한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요. 이제 세상의 모든 정책은 변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다른 혹시 트램 관련해서 한 가지 예? 트램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 지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그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변경 안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뭐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뭐 방안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 그건 우리 제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순환선 자체가 수소 트램으로 그 종일 못 도니까 연축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향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처럼 운영 방식을 이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순환선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가수원 내거리 쪽에서 진잡 쪽으로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그 진잡 쪽으로 빠져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순환선 쪽으로 들어오는 운행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환선 운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연축 지선도 지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행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모두 다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5월 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순환선을 이렇게 돌다가 네다섯 돌다가 네네. 이제 충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네네. 연료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지 충전을 위해서 수소 충전을 위해서 그 중립 내거리에서 네. 지선 방향 해가지고 연축 차량 기준으로 들어가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나오고 도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건 네,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옳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 이러한 유무에 대해서는 해관부가 제도원 연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 지자체도 행정통합까지 이제 갈 거로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선언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차가 묘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 대구시장은 대구시로 하자는 답답한데, 사실은 빨리 진척되면 우리 충청권 우리는 올 하반기에 사실상 그 연합 자체 띄우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는 그나마 대통령 계신 데서 만찬하면서 시도지사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입장차가 약간은 좀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만약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종까지 다 통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충남, 대전, 충북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께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세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정 수도로 만약 특별 지방정부를 하실 경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연합 형태의 지방정부 연합을 구축하고, 저희가 김태희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이후 시기에 일단 출범 앞에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출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충남 이러한 유무에 대해서는 해관부가 제도원 연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 지자체도 행정통합까지 이제 갈 거로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선언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차가 묘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 대구시장은 대구시로 하자는 답답한데, 사실은 빨리 진척되면 우리 충청권 우리는 올 하반기에 사실상 그 연합 자체 띄우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는 그나마 대통령 계신 데서 만찬하면서 시도지사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입장차가 약간은 좀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만약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종까지 다 통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충남, 대전, 충북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께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세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정 수도로 만약 특별 지방정부를 하실 경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연합 형태의 지방정부 연합을 구축하고, 저희가 김태희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이후 시기에 일단 출범 앞에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출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충남북 대전 나아가서 여건이 되면 세종까지 문제인데, 아니면 충남북 대전 세종을 나눠보라고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지방 정부로 통합하는 게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저도 상위 시도지사 있는 데서 얘기했고, 그에 관련해서는 모든 기록들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것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 법에 명시가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마 그 법소항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지방 정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법을 결국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저 대통령님하고 우리 시도지사들 그동안 회의를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시도 광역단체를 지방 정부로 통일하기부터 얘기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지방 정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전시 구청사를 사들였는데 1930년대 건물이거든요. 근데 왜 시청사라고 안 하고 구청사라고 했을까요? 그때 근데 이 정부의 이 문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일본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도 그 일본이 지방자치제를 일찍 시작을 해왔는데 그런 정부의 부개념으로 보면 결국 시정부 그러니까 본래 개념으로 하면 대전시 정부청사 이렇게 대전시 정부청사 이렇게 원래 용어가 그냥 시청사 이렇게 해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서 전체 지방정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일하는 게 맞다. 자치단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단체란 중앙정부든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 국가 일을 하는 데는 다 정부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자치를 하는데 단체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부족하다고 개정을 해야 돼요.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정부 이렇게 시청사 이름 이렇게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얘기를 조금 제가 얼핏 들었어요. 이제 대구시장님은 대구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근데 이 통합에서 가장 걸림돌은요. 천안 아산역이 생길 때 결국은 천안 아산역으로 기계를 쓰었거든요. 그러냐면 지역에 그 이름 가지고 참 기득권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충청도니까 그냥 충청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 합의가 될 만한 문제인데 거기서 충남대 한밭대가 통합한다고 지금 하는데 가장 큰 전 걸림돌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유식의 일단 느슨한 연합정부 형태를 취하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과정을 넘어서 단일 한 560만의 단일 정부로 가는 게 좋은데 만약 세종 수도로서의 개념 도시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면 세종시 놓고 충남북 대전을 통합하는 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수로 출발을 해서 세종시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그런 표현을 세종시장님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주민과에 대해서 보니까 내년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이름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같이 행정 4개 시도가 통합하는 거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흙이 들어가도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세종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세종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이런 꿈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도시의 확장성이나 도시 규모를 보면 우리 대전시 정도의 거대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 정부가 있어야 된다.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는 지금 청주가 거의 100만 정도 됐거든요. 청주, 대전 합해도 250만, 세종까지 하면 300만 정도. 위성 도시들까지 하면 한 350만 있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단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세종특별시를 놓고 나머지를 할 거냐, 뭐 세종시에 특별한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요. 이제 세상의 모든 정책은 변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우리도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운영되고. 다른 혹시 트램 관련해서 한 가지 예? 트램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 지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그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변경 안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뭐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뭐 방안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 싶고요. 그건 우리 제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순환선 자체가 수소 트랙으로 그 종일 못 돌리니까 연축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향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처럼 운행 방식을 이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순환선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가수원 내거리 쪽에서 진잡 쪽으로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그 진잡 쪽으로 빠져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순환선 쪽으로 들어오는 운행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환선 운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연축 지선도 지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행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모두 다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5월 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순환선을 이렇게 돌다가 네다섯 돌다가 네네. 이제 충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네네. 연료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지 충전을 위해서 수소 충전을 위해서 그 중립 네. 내거리에서 네. 지선 방향 해가지고 연축 차량 기준으로 들어가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나오고 도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건 네,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옳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 수소 트램 스펙 자체가 한 번 충전하면은 227km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거의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하루 충전을 해서 하루를 전체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 시간 동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나오는 운행 스케줄을 짰고요. 그런 과정 중에 당연히 이제 순환선으로 운행하다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이 수립될 거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이제 220km를 가면 38.8km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도 50km를 쓴다고 해도 세 바퀴는 돌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충전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서 충전해야 나가야죠. 아, 죄송한데 제가 한 번도 못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전에 기본 계획 안에는 그 표준 속도라든지 배차 간격이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연축 차량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고려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되나요? 그 당초 저희가 최초 표정 목표가 20km 미만이었고요. 시장님께서 처음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이 트램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버스 이상의 어떤 표정 속도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표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시겠지만 주요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최적화도 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정 속도가 거의 한 22km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득을 본 게 당초에는 표정 속도가 20km 미만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한 39편성에서 한 40편성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지금 계산상으로는 34편성으로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금 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챙겨보고 있고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그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차량 발주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대로템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6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7월 중에는 실질적으로 차량 그 제작 착수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은 이제 착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토목 착공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차량이 3천억 규모로 지금 착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은 저희 트램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다. 다만 그 기존의 세법으로 보면은 이제 토목 착공이 이제 또 추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으면은 9월 중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 같고 뭐 중간에 이제 교평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10월 중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들을 짜놨습니다. 가장 뭐 다른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뭐 작은 뭐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정거장 45개의 정거장을 디자인하면서 이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정거장 디자인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추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택시업계에서 각 역마다 택시가 한 3대 정도는 이제 대기에서 손님들 내리면 연기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줘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자전거 왜냐면 도이철 디우스에 내려서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집까지 갈 이런 환승 체계를 좀 더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소 충전소 문제가 우리 금고동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충전하는 파이프로 뽑아오는 기간이 좀 길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공사도 충전소를 만들기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호선의 충전이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수송이 편한 지역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수소도 공급하고 확대해가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문제를 지금 추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소 충전소가 2개가 하나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금고동에 하나 하고 그것도 일부 뽑아오면서 가까운 쪽에 수소 충전소를 설립해서 그건 도시공사를 공공성 갖고 그런 생각도 좀 있어 지금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하고 대방과하고 환승체도 방문해서 얘기하셨는데 2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죠. 당연하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개통을 202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시내버스는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 아파트에 있는 데에 버스가 가야 되잖아요, 근처에. 근데 현재 버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노선을 빼서 거기 가면 다른 쪽에 일부 노선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우리가 80대 이상 증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 회사가 또 버스 생산이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거꾸로 사정해가면서 버스를 좀 일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80대, 지금 현재로도 한 80대 정도 더 증차해야 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2028년도에 뭐 도안 신도시든 새로운 주거가 형성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적어도 2028년 전에 버스 체계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같이 내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하기 전에 좀 당연히 이제 대대적인 개통 종합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타슈 같은 경우가 한 8배 정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우리가 7,500대까지 늘리잖아요. 늘리는데 결국 타슈가 갖고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 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면 우리가 이 환승 체계를 잘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앞으로 원도심 지역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 청년들 이런 밀집 지역 이런 거에 대한 더 세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저 담당 과에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도시를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가수원 사거리에서 유성까지 하는 문제 150억 들여서 한 170명 정도 타는 차민형 트램 요거 내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 시민들 평가도 좀 받아본 다음에 3, 4, 5호선 노선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교통수단을 갖도록 해보려고. 예, 이번에 그 일부 지자체 쪽에서 에이펙 국제회의를 두고 좀 유치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전의 국내 행사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이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대전시에서 에이펙이요? 에이펙 국제회의뿐만 아니고 국내 행사라든가 사실 UCLG 이후에 이번에 마이스 산업 이야기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없지는 않고요. 지금 유치는 주로 관광공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양광총, 뭐 세계 수의사총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국 미용사 요즘 이제 국제대회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 미용사들 대회를 매년 대전서 하고 네일아크 이것도 내년 대전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뭐 협의 중입니다만 전국 외식업 중앙회 그리고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이런 데도 이제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대전도 옮겨달라 서울서. 근데 워낙 경제 효과가 큰 그래서 옮겨오면서 결국 회의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에 49층 부동 짓는 거 1, 2, 3층에는 그 DCC만은 공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단일 공간으로 불가능해요. 설계하기 어렵대요. 3층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수준 뭐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을 대전역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세계 대회나 뭐 이런 걸 유치할 때 대전시가 매칭 얼마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했을 경우 여기 이 지원하는 것보다 과연 몇 배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경제가 효과가 없는 사업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광공사한테 제가 끊임없이 유치하겠다는 확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또 지금 마이스 산업 말씀하시지만 지금 DCC만 두 가지고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에 가는 것도 그렇고 향후 지금 지난번에 유성호텔 착수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판매식 공간 좀 키워달라고 요청을 좀 하라고 했고 앞으로 호텔을 칠 때마다 우리가 대전역에 또 하나 컨소시엄 호텔 만들어가고 우리가 짓는 호텔 들어가고 좀 미래입니다만 여기 원천동 바이오 혁신지구에도 6성급 호텔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바이오 기업 들어오면 결국 회의 산업인데 세계 바이오 기업들도 그래서 결국 마이스 산업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뭐 초월한 점은 없고요.
단지 아쉬운 게 제가 지난번에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라스베가스 호텔, 샌프란시스코 호텔도 가보니까 호텔 컨벤션 센터가 대전시 컨벤션 센터보다 몇 배씩 커요. 이렇게 규모 자체가 다른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인구수나 국가 전체의 어떤 국토의 한계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지난번에 시안 갔더니 관광객 얼마나 많이 왔더니 2억 몇 명이었죠. 이거 거의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구조에서 최상의 경제 효과를 줄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은 확대해가는 게 맞다. 혹시 시장님 그 보문산 개발도 하시고 다양한 발음 조심해야 되고 관광 그 산업도 육성을 하시는데 향후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찾을 것 같은 사업하시는 것 중에 그 뽑으신다면 어느 쪽에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으신지. 단일 행사는 한 5년 안에 영시축제가 가장 빨리 요즘 혹시 원도심 와서 식사해 보셨어요? 내가 어제 저녁 먹으려고 그 현대식당이라는 데를 딱 들어갔다 뒤돌아 나왔어요. 6시인데 꽉 찼어요. 그 옆집에 가라는데 거기도 꽉 찼어요. 주말에는 네? 진로집은 요즘 줄 쓴대요. 그런데 진로집에 내가 이 시장 되기 전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때 줄이 없었어요. 가면 자리가 있었어. 근데 그럼 이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성심당이 스타 빵집이 된 것도 오래전부터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국회의원 때 참 성심당 빵 선물 많이 했거든요, 국회의원 국민들한테. 근데 이런 게 축적돼 가면서 쌓여온 내력이 이제 힘이 커진 건데, 작년에 영치축제 때 성심당이 11시까지인가 연장 운영했어요. 그때 폭발적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성심당이 새로운 제품을 계속 쏟아냈는데 이 보아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원도심에 지금 유튜버상에, 저는 뭐 유튜브 별로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즐겨보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대전 그 먹거리 맛집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도심 대전역 주변에도 그렇고 유명한 걸 조금만 더 빵집은 거기도 지금 줄 서 있다네. 커피숍 줄 서 있고 진로집 줄 서 있고 광천식당 줄 서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년차 200만 명, 250만 명 이런 걸 하면 대전의 스타 맛집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대전시 전역으로 우리가 확산하는 정책을 좀 가야 되겠다. 예. 예, 영시축제를 통해서 대전의 맛집, 자영업 하는 분들, 대전의 스타 맛집들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성심당이 거꾸로 보면 성심당의 기회가 또 크죠. 성심당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대전역에 내려서 우선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서 거기 보관함 대전역이 있대요. 거기다 넣고 키로 잠궈 놓고 그러면 일단 가서 밥 먹고 들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사물함에 또 놓고 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또 사서 놓고 못 살까봐 미리.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가, 근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때 제가 휴가를 제일 가족들하고 많이 가는 게 강릉이에요. 저는 강릉을 되게 좋아해요. 이 대관령 고개를 넘으면 이렇게 바다하고 고요한 좋아하는데, 강릉 지역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강릉에 잘 아시는 유명한 커피잖아요. 테라로사. 제가 테라로사 조그만 할 때부터 휴가 가면 꼭 가던 데가 테라로사거든요. 지금은 공장처럼 막 해놨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순두부 아이스크림.
국회의원 때도 가서 아들, 딸이 순두부 아이스크림 먹자고 가보면 줄이 200명씩 서 있어. 그 옆집에 커피 한 잔을 하려는데 거기도 200명씩 서 있어.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대전에. 우리 대전에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요즘 대전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핫한 도시가 돼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핫한 도시가 돼가는 과정이었느냐 그걸 정확히 분석은 할 수 없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 브랜드가 급성장하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기업, 바이오는